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최첨단 인공지능 AI가 이 복잡한 기후 모델링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입니다. 최신 연구나 기술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AI가 기후변화 예측,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데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고, 또 넘어야 할 과제는 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 분야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 모델링이 이게 정말 데이터와의 싸움이거든요. 위성 사진도 봐야죠. 땅에 있는 센서 데이터도 봐야죠. 바다에 떠 있는 부표 데이터까지. 양도 엄청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도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사람이 다 보기엔 어렵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AI, 특히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기술이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어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아, 속도랑 정확성 면에서요? 네,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통해서 기후변화에 더 잘 대응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AI 기반 기후 회복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키우는 거예요. 도시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거죠. 그렇군요. 회복력. 과정을 간단히 보면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이걸 잘 다듬어서 AI 모델을 만들어요. 그리고 검증을 하죠. 그 다음엔 이 모델로 미래 기후를 예측해보고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평가하거나 아니면 재난 대응책을 세우는 데 쓰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AI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든 그렇듯이 완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울까요? 맞아요. 이게 보기보다 큰 숙제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문제입니다. 기후 데이터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어디서 얻었는지, 그러니까 지상 관측소냐 위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아, 데이터 출처마다 차이가 있군요. 네, 이걸 합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구멍이 숭숭 난 거죠. 물론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들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여러 기술들이 있긴 해요. KNN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가진 불확실성 같은 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죠. 데이터 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그럼 AI가 뭔가 결과를 내놔도 이걸 그대로 믿고 쓰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두 번째 큰 도전 과제입니다. AI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도대체 왜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쵸. 이유를 모르는데 덥석 쓰긴 좀. 네. 정책 결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르는 예측을 가지고 큰 결정을 내리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쉐입이나 라임 같은 기술로 AI 판단 근거를 좀 더 투명하게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죠.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나 하면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이에요. 후련 데이터가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 좀 편중되어 있다면 AI가 어떤 취약 지역의 위험은 오히려 과소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울 때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투명성이나 책임 소재 같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 문제도 언급하셨죠. 시작해서 해석의 어려움, 또 공정한 적용까지. 아,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겠죠. 특히 그 엔비디아의 씨버틀이라는 모델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리던데요.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엔비디아의 얼스2 플랫폼 기반으로 나온 씨버틀이라는 건데요. 이건 기후를 위한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생성형 AI요? 네,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걸 넘어서 특정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시간, 날짜, 해수면 온도 같은 조건을 주면 그럴듯한 대기 상태를 AI가 만들어내는 거죠. 아, 예측이 아니라 생성이군요. 그렇죠. 가장 놀라운 건 속도랑 효율성인데요. 기존에 쓰던 복잡한 물리계산 기반의 수치 모델보다 수천 배나 빠르대요.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은 훨씬 높고요. 수천 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양의 기후 데이터를 거의 3,000배 가까이 압축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샘플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해상도는 킬로미터 단위로 아주 상세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렇게 상세하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걸 위해서 좀 계층적인 접근 방식을 쓰는데요. 저해상도 생성 모델이랑 이걸 16배로 확대하는 초고해상도 모듈을 결합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지구 전체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다루려고 힐픽스라는 특별한 격자 구조도 활용하고요.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좀 다르군요. 학습은 어떻게 시키나요? 흥미로운 게 시뮬레이션 데이터, 예를 들면 아이콘 같은 모델 데이터랑 실제 관측 데이터, ERA5 같은 데이터를 모두 써서 학습해요. 근데 데이터 효율이 좋아서 한 4주치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데이터만으로도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와, 데이터 효율이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 데이터 일부가 좀 손상됐거나 빠져 있어도 이걸 어느 정도 처리하고 보완하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ERA5 데이터에 복사 필드 오류 같은 것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수천 배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좋고 스스로 그럴듯한 날씨를 만들어내고 데이터 처리 능력까지.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 기술이 우리 실생활이나 미래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선 태풍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나 장기적인 기후변화를 훨씬 빠르고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재난 대비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세울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측이 빨라지고 정확해지면 대응도 달라질 테니까요. 네. 또 하나는 디지털 트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요? 지구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만든다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아요. 지구를 컴퓨터 안에 거의 똑같이 구현해서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다양한 정책이나 시나리오를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스티네이션 얼스나 EBB 같은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와, 가상지구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성능 모델 덕분에 예전에는 정말 소수의 전문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를 이제 더 많은 연구자나 도시계획가,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막스 플랑크 연구소나 AI2 같은 곳과의 협력 사례를 보면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죠.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 할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있겠죠. 물론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AI 예측 과정을 어떻게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연구, 이걸 이제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하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것인가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 네,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개발된 기술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공평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윤리적인 프레임워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강화학습이나 양자 컴퓨팅, 연합학습, 다중모드 시스템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고요.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도 기대되네요.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들의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기후과학자,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우리 같은 AI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죠. 학제 간의 협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AI 기술, 특히 엔비디아 시버틀 같은 사례를 보면 정말 놀라운 속도와 상세함으로 기후 모델링 분야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의 한계라든지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문제, 또 윤리적인 고려사항 같은 넘어야 할 산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런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기후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잘 활용하려면 이런 과제들을 정말 신중하게 다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 나눠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